저 형사소송법이요. 형사소송법의 기초.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모든 것들 다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알기 어려우니까 여기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친구들은 왜 또 수업 듣노? 총정 이해하려고. 맞나? 알겠다. 그래. 이런 친구들이 참 바람직하단 말이죠. 참 내가 물어보면 얘도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 전에 키가 아주 큰 애가 190인가? 하여튼 그런 데 있는 놈이. 근데 합격했죠. 한 8개월 만인가? 그때 합격에 나간 놈인데. 그 놈도 맨 앞자리 항상 이 자리 앉아, 이 자리. 키가 엄청 큰 놈. 부산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해 정도가 뭐 아주 남달랐어요. 뭐 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조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뭐 열심히 수업 듣고. 그런데 3번 연달아. 그런데 아이고 뭐 이해도 안 된다, 어렵다 하는 놈들이 한 두 달 듣고 나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 또 4달 정도 듣고 나서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쳐도 뭐 거의 다 맞거나 하나 내지 2개, 많이 틀려봐야 2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수업을 듣겠다고. 그 애가 이제 수업 2달 듣고 딱 니하고 같은 시점이네. 딱 수업 2달 듣고 그리고 나서 한 2달도 채 안 남았어. 2달 채 안 남았어. 그 이제 정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득점으로 그때 86점인가 뭐 그렇게 합격했네. 그래 참 그래 그런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여러분 한 2달 동안에요.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요.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빼고 이제 처음 2달 시작하는 분들은 이 2달 동안에 여러분 한 8회간요. 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 뭐만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요. 이 2달 동안 진행될 때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소송법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세요. 용어들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 용어의 기본 개념 정도 기본 개념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요. 기본 개념 정도 여러분 좀 합니다. 기본 개념 정도 이런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용어 기본 개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자 우리 각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송법 처음부터 끝까지의 각 영역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이 정도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시험이죠. 시험.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란 말이죠? 제가 말해줄게요. 제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도 그것은 나중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면 이제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만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용어들. 그리고 이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도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 다음에는 어떤 놈들이 핵심인가, 어떤 놈들이 중요한가, 어떤 놈들이 이 파트에서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냐, 출제되는 내용이냐, 이 정도 이렇게만 해두라고. 여러분이 마치 이제 이 학원에 처음 왔건 아니면 뭐 대학교에 처음 갔건 아니면 고등학교 처음 갔건 딱 처음 들어가 보면 한 반에 뭐 우리 때는 한 50몇 명씩 있었는데요. 여러분 때는 한 몇 명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가보면은 대강 애들 얼굴을 보면 아주 낯설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좀 분위기도 좀 처음 사람들 이제 접하니까요. 상당히 분위기도 좀 어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2달 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옆에 애들 이제 이름도 한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 놈이고 또 반에서 실세인지 아닌지 저희 존재감 없는 애인지 아니면 아주 반에서 영향이 있는 놈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놈은 또 운동을 잘하는 놈인지 아니면 뭐 그림을 음악적으로 문학적으로 소질이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는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좀 지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공부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친구들을 사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막상 이게 딱 공부하러 딱 온 친구들은요. 처음 딱 2달 들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합니다. 또 알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런 기대에 빨리 내려놓으세요.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런 기대에 다 내려놓고 첫 2달은
용어들요, 용어들. 또 이게 수성법만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뺀다 하더라도, 영어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내 과목이나 그 과목에서 다양한 놈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놈들의 전부 다 베일을 다 벗길 수는 없거든요.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2달 동안은 뭐 할 거냐? 2달 동안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놈들이 사는가? 이름이 뭔가? 이름이 뭔가? 수성법이라는 이 과목요. 수성법이라는 이 학교에 또 각 반이 있지. 각 반, 수사편, 공소대기, 공판편 뭐 이런 거 각 반에 어떤 놈들이 있는가? 그 반에 어떤 놈들이 있는가? 이름 정도. 그리고 어떤 놈이 실세인가? 어떤 놈이 존재감이 없는가? 이런 것들 정도요. 그리고 어떤 놈은 항상 뭐 한 옷만 입고 오는 놈이 있고요. 같은 옷만 딱 입고 오는 놈이. 어떤 놈은 옷을 바꿔 입기를 좋아해요. 바꿔 입기를 좋아. 그리고 어떤 때는 빨간 옷을 입고 왔다가 원래 지가 입어야 되는 옷은 검은 옷인데 때로는 빨간 옷으로 바꾸기도 하고 파란 옷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다른 옷을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다른 옷을 멋내기를 좋아해. 즉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오답으로 출제돼. 오답으로. 그러니까 여기 가가 옳다면 이것을 나로 또는 다로 이렇게 바꾸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옷을 이렇게 탁 입고 노는 놈들이 있거든.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좀 알아두면 되겠고 이놈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인지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것들의 의미는 몰라도 돼. 그런데 그런 것만 여러분 좀 해두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별로. 닥치고. 자, 별로야. 별로. 괜찮았어. 억지로 대답해. 니 그러지 마라. 니 거짓말 니 치지 마라. 니 경찰 준비하러 온 거 맞지? 맞지? 경찰을 준비한다 하면서 거짓말 치면 되나? 아니라고 뻔히 아는데. 너 어떤 놈? 괜찮았나? 니는 괜찮아. 니도 거짓말 치지 마라. 얘들 뭐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시도해봐도 좀 더 분위기 쌓여지는 거야. 하여튼 그걸 여러분 제가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들었다 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니까 표시를 좀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 안 까먹을 거니까 그런 거 좀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달 보내보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2달 동안에요. 방금 이 친구처럼 제 얘기처럼 왜 안 따지나 또 재윤이처럼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런 친구들은 딱 연필과 펜 놓고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보고 내보다 앞서가봐. 내가 이제 수사의 조건하면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라고. 수사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딱 펼쳐지는가 먼저 딱 생각해보고 또 생각 안 나면 한번 책을 딱 넘겨서 먼저 앞서가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여러분이 놓친 부분들 한 번 더 설명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한 3회독 정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책을 한번 딱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설명 들으면서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든 그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점검을 못하는 판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혹 한 번씩 이제 좀 눈으로 가서 그걸 좀 확인해 주거나 아니면 조문 판례를 듣는 친구들은 그 해당 부분에 조문들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 밑에 판례를 내가 설명해 줬기 때문에 판례를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 아직까지 최종 정리 단계는 아니다. 나는 한 번 듣고 이제 두 번째다. 이제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 2달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런 친구들도 이제 연필과 그걸 내려놓고 이따 방금 이 마지막으로 3번째 수업을 듣는 친구처럼 이제 정리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한 2번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3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오늘 3달째 수업을 듣는 거죠. 3달 4달 이렇게 수업을 들을 이 2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는 연필과 종이 가필은 다 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이런 뭐 미처 못한 게 있을 거라 그런 것들만 한두 개만 하고 연필과 종이를 내려놓고 열심히 수업을 집중해서 들란 말이에요. 자지 말고 열심히. 오히려 그런 친구일수록 뒤로 가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봐야 돼. 뭔가 아는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하면 자기는 이런 용어에 친숙해 있을 뿐인데 용어에 친숙하다는 것이 그놈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리니까 안 들어. 내는 알고 있는데 저놈 이름 아는데 이름 알면 뭐하노?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름 안다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리고 알고 있다. 실제 그놈의 성격도 그놈이 어디 사는지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름만 친숙한데 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가만히 있고 내 이야기는 안 들리니까 딴 생각을 펼치는 거죠. 딴 생각을 펼쳐.
그렇지 않고 막 딴 생활 펼치기 싫다 하면 머리도 멈추니까 몸도 멈추고 머리도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하노?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꿈나라로 가는 거예요. 꿈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완전히 주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잠. 죽어 마이가 죽어. 이 양반아 강의 하나 안 듣고 좀 존다고 죽음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와 하면 안 되나? 안 돼. 이쯤 안 돼요. 안 돼요.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공부했던 친구일수록 되도록 앞자리로 와서 좀 열심히 들어보라고. 그리해야 여러분 이제 그 베일을 벗길 수 있다고. 용어들 들어보는 것은 쉬워 여러분들. 어떤 놈 여러분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놈이 있는가 이 얼굴 쓱 보는 게 어렵더나. 졸면 들어가서마자 쫙 자와. 이런 놈들은 친구 그 반에 어떤 놈이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돌아보면 어떤 놈이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 이름표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이름 불러주는 거 보면 대강 이름은 들어볼 수 있잖아. 이거는 쉬운 일이라.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게임 해버린다. 게임 스마트폰만 끄집어내가지고 콩콩콩콩 게임. 그다음 자버린다 하면 그 반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 아나 모르나? 모르지. 그러면 그놈들을 어떻게 사귀게 되고 어떻게 하겠노? 그건 마치 또 그게 요 강의라 생각하면 돼요. 와가지고 졸지 말고 쭉 한번 어떤 놈이 사는가. 이거는 좀 수월한 일이라니까. 졸지 않고 참여만 하고 눈만 뜨고 살펴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면 그놈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사귀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놈이 있는가는 뭐 쉬워. 사귀는 게 어려워. 사귀는 거는 내가 그놈도 좋아해야 되고 그제 그놈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사귀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 그래서 수성법이란 과목이 여러분 좋아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내봐봐. 근데 때로는 이놈 어떤 놈은 이놈이 좋은데 어떤 놈은 이놈이 좋을 수도 있거든. 어떤 놈은 형법이 좋고 어떤 놈은 수성법이 좋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안 그랬나 그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놈은 내하고 좀 안 맞고 어떤 놈은 내하고 맞을 수도 있다. 과목도 똑같아. 어떤 과목은 내하고 맞는 과목이 있고 안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이러면 틀림없이 모든 과목이 다 맞지는 않기라.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5과목을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맞는 놈들은 조금 더 여러분 마음을 내봐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하고 좀 친해지면 더 좋으니까. 그리 하고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제 사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뭐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드러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친구일수록 더 앞에서 더 열심히 들어야만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많이 들고 싶네. 처음 하는 친구야 사실 뒤에 앉아도 잠만 안 자고 열심히만 듣고 하면 밑을 갈피치고 하면 해도 돼. 근데 그렇죠. 물론 당연히 앞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했던 친구일수록 더 앞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마지막 하는 친구일수록 더 앞으로 와야 되겠지. 그럼 친구도 앞자리만 오고 뒷자리 아무도 없냐. 그런 마음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냈다 하면 그 친구는 앞자리 차지할 거고 내가 자연스럽게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11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존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는 비율은 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들락날락 뒤에서 하지 앞에서 안 해. 내가 압도적으로 많이 본 것은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많이 봤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뻥인가 안 나. 진짜 여러분. 볼록이한테도 물어봐봐. 진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노? 누구의? 물론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달은 여러분 보내보기 바랍니다. 그 이제 수송법 들어가기 전에요.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형사소송법이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법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형법. 여러분 이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수송법이요. 형법부터. 형법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 형법은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범죄. 그리고 이 범죄에 따른 그 죄값이요. 죄값. 이것을 형벌이라 하잖아요. 형벌.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형법입니다. 형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이런 죄값을 안기겠다. 자, 이것을 형법에서 이야기한다고요. 범죄를 이야기하고 그 범죄에 따른 죄값을 이야기하는 게 형법. 범죄.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죄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살인죄는 처음 하는 친구들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죄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친숙한 살인죄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살해했을 때. 짐승을 죽이면 이거는 살인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게 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 요놈요. 살인죄란 범죄를 범한 요놈은요, 그 죄값이 사형요. 죽였으니까 니도 죽여버리겠다 말이죠. 어우, 아주 좋은 죄값이에요. 죽였으니까 뭐 죽여버리겠다. 짜릿하지 않나요? 사형. 무기 또는 예. 무기징역이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이 뭐 언제든지 평생 동안요. 깜빵에 집어넣는 거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 징역. 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5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30년까지 갑니다. 30년까지. 5년 이상의 징역. 자, 이것이 그 죄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죄값.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이게 죄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절도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뭐 돼 있거든요. 죄값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도 있어요. 죄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그러니까 범죄 이야기하고 그 죄값 이야기하는데, 죄값은요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값은 안 물어봐요.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럼 뭐만 물어보냐? 이거만 물어봐요. 이게 끝이야. 자네 오늘 처음 한다 했잖아. 내가 니를 속여가지고 네 재물을 내가 편취했단 말이야. 편취가 이제 뭔지 모르겠다, 그지? 내가 니를 속이니까 네가 그 물건을 속는지도 모르고 내한테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갖고 내 도망쳐 붙어. 이런 건 범죄일 거 아닐까? 범죄일 것 같나? 그 어떤 범죄일 것 같은데? 이야, 뭐 니는 이야, 너는 막 타고났다. 아니 왜 웃는데? 너 형법 공부해 본 적이 니 있지? 니 엄마 뱃속에도 아마 엄마가 이 형법전 읽었을 것 같다네. 어머니가. 너는 생리적인 법조이다. 사기라고 했는데 전혀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바로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그러니까 형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해. 내가 니를 폭행협박으로 내가 니를 강간을 했다 한번 해보자. 미안하다. 아이고. 좀 임팩트가 강한 걸 해보려고 내가 그랬다.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되겠노? 그 앞에 폭행을 통해서 이제 강간죄를 범했다, 그지? 그 강간죄. 이 친구는 뭐 형법을 다 알아요. 강간의 객체는 분열해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가능하단 말이죠. 잘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이 친구는 이제 형법이 다 됐어요. 자네는 이제 금요일에 안 와도 되겠다. 금요일에 안 와도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이제 형법이요. 어떤 범죄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형법이죠. 그런데 이제 형법의 구성 요건들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해석하는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형법 강론에서 학자들이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가 절도인데 그 재물이란 게 뭔지를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고 또 이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재물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훔쳤을 때 절도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형법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강의하는 그 시커먼 사람도 생긴 것부터가 재밌습니다. 재밌고 입도 거칠고 해서 뭐 여러분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는 이제 분위기를 싹 다운시키는데 일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 다가 이렇게 방방 띄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분위기를 막 싸하게 만듭니다. 얼음으로 만들죠. 얼음. 뭔가 시도하면 분위기가 더 험악해져요. 간혹가다 이제 웃는 경우도 있어. 저도 내가 실수했을 때 말이 이렇게 꼬였을 때 이때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그래 내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강의하겠다고 강의하고 있는데 웃습니다.
이럴 때마다 웃어요. 뭔가 시도했을 때는 분위기가 아주 싹 막히죠. 맞다, 그치? 그렇잖아. 그게 되면 고개 끄덕끄덕하면 야노. 자, 이렇습니다. 이래. 하여튼 여러분, 자, 이게 형법 이야기라면 그러면 수동법은 뭐냐니까요.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이런 죄값을 안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그게 살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데 꼭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몸에다 칼을 꼽아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죽였을 수도 있지만, 뭐 쥐가 칼을 들고 뭐 살기 싫어서 꼽아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살도 칼을 이용해서 자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칼에 꼽혀가지고 뭐 죽어 있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꼭 그게 범죄가 아니니까요. 이제 일단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변사체 검시라고 부릅니다. 변사체를 살펴보는 것, 변사체 검시. 사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사체를 변사체라 해요. 이걸 살펴보는 걸 검시를 합니다. 변사체 검시를 해보니까 뭐 칼이 꼽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자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꼽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뭐 칼이 들어오니까 이걸 잡았던가 봐요. 이렇게 막 손가락에 금도가 있고 막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어요. 또 여기 보니까 막 막은 흔적도 보이고 막 칼이 여러 군데 꼽혀 있고 막 그래요. 뭐 이런 것은 자살은 아니거든요. 딱 보니 여러분 그 어떤 사체를 딱 봤는데 이게 자살인 타살인지 여러분 수사의 어떤 뭐 기법을 모르는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변사체를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죽인 거 맞더란 말이죠. 그럼 이게 살인죄 맞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수사로 넘어갑니다. 수사. 자, 이런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경찰서 내부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본 뒤에, 변사체를 살펴본 뒤에 이게 범죄 맞다, 살인 맞다 하면 이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밝히는 겁니다. 범죄를 밝히는. 그래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는 게 범인. 그리고 이 범죄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겁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활동을 바로 수사라고 하는 거죠. 수사. 이런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기소. 자, 기소라는 것은 공소제기의 줄임말. 공소제기. 기한다 소를. 기소 이렇게 기소. 제기한다는 거죠. 제기한다. 소를요. 소를. 그래서 이게 기소입니다. 기소. 자, 기소를 하면 이제 공적 기관이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소송을 제기한다. 제기하면 그때는 이제 공판이 생깁니다. 공판. 공개 재판요. 공개 재판. 줄여서 공판. 공개 재판.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여기 이제 법관이 있고, 여기 이제 검사가 있고, 여기 피고인이 있고, 여기 피고인을 도와주는 뭐 변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이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막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관이 너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제 범했다면 살인죄는 이런 죄값을 안기라 했잖아요. 이 중에서 죄값을 판사가 정합니다. 이런 범죄를 범한 게 맞다면 죄값을 정해요. 이걸 정할 수도 있고 이거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을 정했다. 그러면 5년이 떨어지겠죠. 5년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노? 징역은 깜빵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깜빵 안에 집어넣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이 죄값이 실현됐죠. 콩밥 다 먹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너? 형사소송법. 흥미진진하겠지? 안 걸라? 형법이 자네 우리 형법. 자네의 이제 별명은 형법 매니아인데 아니 매니아다. 형법 뭐라 해야 되겠노? 터미네이터가 이야기해봐라. 별명 하나 지어줘라. 간만에 이제 동기가 왔으니까. 니와 똑같은 라인인데 니는 수동법 아이가 그자? 수동법이 터미네이터다 니는. 그치? 형법쌤도 니를 탐내더라. 탐 안 내지? 그래, 니 형법 싫어하거든. 니는 내 끼다 내 거. 알겠지? 형법이 탐내면 싫다 해라. 나는 수동법쌤 끼라 해라. 알겠나? 오케이. 니는 눈빛이 내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니 형법을 좋아할 것 같다. 이 형법을 너무 잘한다 너. 어떤 너? 형법한테 갈기가 다 좋으면 안 된다. 사람이 다 좋으면 안 된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럼 됐다. 양쪽에 니는 그래도 이제 별명은 형법으로 우리 하자. 알겠지? 이 친구의 별명은 형법.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형법이 재밌겠나 수성법이 재밌겠나? 당연히 네 대답에서는 수성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니는 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송법이 훨씬 재밌겠죠. 니는 이제 대답할 거는 그게 없다 이제. 내가 다 정해서 대답할게. 소송법 이게 수성법. 형법은 이제 범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수성법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있겠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형법이 먼저 이제 시작을 운을 떼주면 어떤 범죄란 행위가 하나 있어야지, 그지? 있어야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범죄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범죄이라면 이런 죄값을 안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런 죄값을 안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절차를 규정한 법이 수성법이라. 이 수성법을 우리가 2달간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딱 절반을 나눠 가지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출제 빈도가 이 수사편에서 한 8문제 내지 9문제, 거의 7 내지 8문제로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중이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 정도. 그리고 이 기소편에서 한 1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1문제 정도. 이 공판이요. 여기는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9문제 정도.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특별한 절차 있거든요. 특별한 절차. 이 9문제 더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한다면 9문제 여기는 이제 1문제 내지 2문제라면 여기도 1문제 내지 2문제면 한 10문제 가까이 10문제 내지 11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 10문제 내지 11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 이거 끝나고 나서 특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것들 뭐 이런 데서 한두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 내사 단계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다음 1편이라는 게 있어요. 1편. 자, 1편은 뭐냐니까 소송법의 의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송법 의의. 그다음 소송법의 의의는 벌써 이야기했고요. 소송법의 성격 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 소송법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송법을 통해서 하려는 어떤 목적, 이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안 합니다. 이건 그 조문 판례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제가 설명을 처음에 다 해드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송법을 공부도 안 해보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놈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암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고, 한번 공부해봤을 때 이 수송법의 성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해서, 물론 공부해봤다 해서 그게 다 이해가 촉촉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공부를 해보고 나서 돌아와서 하겠다. 1편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강의에 나가는 어떤 순서는, 공부에 나가는 순서는 이 수사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 보고, 공판을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보고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 잠깐요. 이 사람들 이 각 단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정도만 잠깐 알고 들어갈게요. 갑이란 자가 을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것을 목격한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란 놈하고 을 또는 병이란 놈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이놈들을 부르는지 한번 보면요. 이 내사 단계에서는 갑을 피내사자 이렇게 부르는, 피 당할 피자 내사를 당하고 있는 놈. 을과 병은요. 을 또는 병은 이건 내사에 참고할 만한 사람이서 참고인 이렇게 불러요. 참고인. 그 다음에 이 피내사자 있잖아요. 이 피내사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피의자가 됩니다. 피 당할 피자 의심을 당하고 있는 놈, 피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인이 됩니다. 정인.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인이 돼요. 참고. 자, 이때는 내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사람이고요. 이때는 수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사람이에요. 수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사람. 그다음에 공소가 제기되면 자, 이 피의자는 뭐가 되냐니까, 이 공판 단계에서 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 당할 피자요. 고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함. 검사에 의해서 이제 법원한테 검사에 의해서 자, 요놈을 좀 재판 좀 해도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고함을 당한 사람이라 해서 피고인 이렇게 부르고요. 자, 요놈은 여기 이제 법정에 남아가지고 법관에게 자기가 목격한 목격담을 피해당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놈을 정인 이렇게 불러요. 정인 이렇게 부릅니다. 정인.
그리고 요놈요. 자, 요놈은 이제 법원에 나가지고 자기 목격담을 들려주는 것으로서 자기 일은 다 합니다. 다 하고. 자, 요놈은요. 만약에 형이 이제 확정되고 징역 5년이 확정되고 깜빵 안에 들어가서 이 죗값을 달겨받고 있을 때 요놈을 받을 숫자를 써서 형벌을 받고 있는 받고 있는 놈. 자, 수형자 이렇게 부르죠. 자, 형을 다 받고 밖으로 놓으면 이제 일반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과 일범이 되겠죠. 정과 일범, 정과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 1편 들어가기 전에 목차 다음에 개관도가 있으니까 이런 개관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개관도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2달간 공부를 해나가면서는 항상 이 개관도를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 10분 정도만 개관도를 반복적으로 봐도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 밑그림이 쭉 그려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단 말이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흥미진진한 수송법 세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뭘 할 거냐면요. 이 재판이라는 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재판. 이 재판이라는 거 좀 있으면 필요해요,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수사, 기소, 그다음 공개 재판, 공판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 재판을 해요. 재판. 요놈이 범죄를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 범했다면 어떤 죄값을 안길 건가. 자,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도 해요? 수사도 하고 뭐 그 앞에 내사도 하겠죠. 재판하기 위해서. 여기가 목적지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 법정을 열고 그리고 재판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법원에 재판, 유죄, 무죄. 유죄라면 그에 대한 죄값 이런 것들이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못한다면 기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소. 재판을 못하는 사건이다. 그럼 기소를 할 수가 있나 없나? 할 필요가 없죠. 기소를 못한다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수사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건데 수사를 공부하기 앞서서 이 재판이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왜? 재판을 못한다면 아예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재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덤벼야 된단 말이죠. 알고. 그래서 수성법은 사실 다른 과목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됐다라고 싶은 것도 그게 참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른 과목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찌 보면 낯설고 좀 그렇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어요. 수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접해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법이라는 건 앞번에 여러분 친숙하잖아요. 강간, 강도, 절도 다 친숙하잖아요. 또 재밌잖아요. 어떤 그런 범죄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있으면 안 돼. 강간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범죄인데 실제로 강간을 수업할 때 판례를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다 공통분모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는가 봐요. 하여튼 형법이라는 것은 친숙하고 또 재밌어요. 그만큼 범죄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만 상당히 재밌다. 그래서 소송법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를 쉽게 경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용어들도 우리 일반 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다 달라. 물론 수사편에서 몇 가지 현행범인 체포 이것도 익히 많이 들어보지도 않아. 그 정도일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들어본 용어 아니야. 아주 새로운 생소한 용어들을 들어본단 말이야. 또 이 절차이다 보니까 딱 맞물려 있어요. 이가 딱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꼼꼼히 딱 따지고 요건 구비되면 넘어가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면 꼭 그 방식으로만 해야 돼. 두리뭉실하게 못해. 또 기간 정했으면 딱 그 기간 내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딱딱딱 재는 이런 게 좀 습관화되어 있다. 뭔가 딱 구비되면 뭘 하고 딱 이런 방식만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오히려 이 과목이 이제 더 오히려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냥 두리뭉실 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딱딱 재가지고 며칠까지만 딱 하고 몇 시간까지만 뭘 하고 또 이걸 어떤 방식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노.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수험생들은 텁텁한 거 좋아하거든. 오히려 형법하고 훨씬 더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목이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시험 문제를 풀기에는 훨씬 더 수월해. 애매모호한 게 없으니까. 딱 뭐 몇 시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직권 신청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훨씬 나중에는 풀기는 훨씬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걸 잠깐 볼 거예요. 재판. 그리고 또 하나 기소를 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법원에 다투기 위한 조건 하나 볼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판은 법원 또는 법원이나 또는 법관이요, 법관 요놈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표시. 법원이나 법관의 의사표시, 법원 법관의 의사표시, 이게 재판이다.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 자, 이게 재판이다. 재판에는 자,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요. 여러분 그럼 들어가기 전에요. 법원 법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법원은 뭐고 법관은 뭐냐? 이게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예, 법원은 A 법관, B 법관, C 법관을 통칭해서 뭐 법원 이렇게 부릅니다. 법원. 그다음 법관은 자, A, B, C 중에서 어느 한 명만을 지칭했을 때 법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자, 이 법원이요, 법원. 그러니까 A, B, C가 팀을 짜가지고 세 명의 법관이 팀을 짜가지고 재판을 할 때 그 A, B, C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하자. 오케이. 라고 하고 법원이 그 합치된 의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법원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명의 법관이 자기가 의사표시를 한다. 법원을 대표해서. 이런 게 바로 이 법관의 의사표시. 이런 것도 재판이고, 그 다음 법원이 합치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재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판결이 결정이 있고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자, 판결은 법원의 의사표시고, 결정도 법원의 의사표시고, 자, 명령은 법관의 의사표시. 법관의 의사표시. 자, 이 법원의 의사표시인데 이건 법원의 종국재판. 법원의 종국재판. 이것 법원의 중간재판. 자, 이 법관의 중간재판. 다른 말로 종국전재판.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지. 여러분 볼래요? 여기에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자, 재판은 우리나라는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맨 처음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불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말 거기에 뭐 엄청나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경기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뭔가가 있으면 우리 스포츠 경기도 다시 재경기를 하는 경우도 들어 있을 거 아닌가, 그죠? 극히 좀 드물지만 실제 재판이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야. 그 1심에서 끝나는 경우 절대 다수로 많고, 여기 불만이 있을 때 올리는데 뭐 1심에서 끝나는 게 절대 다수야. 우리 재판이란 경기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법원이 마지막으로 하는 의사표시. 법원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 이게 뭐라? 판결. 이 법원이 요 기소부터 마지막으로 법원이 하기 전에 법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의사표시들.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내가 점수로 나타낸 거. 이게 결정. 중간에. 종국 전에. 중간에. 됐나? 알겠나? 그 다음 이 법원의 구성은 A, B, C 중에서 B가 한다. B가. 이거 뭐? 중간에 하는 거 맞지? 법관이 했지? 뭐? 명령.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복을 볼게요. 불복.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할게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들어보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거 적어놓은 이것도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세요. 자, 불복이요. 불복. 자, 이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이것도 상소라고 하고, 상급법원의 불복을 제기한다. 상급법원의 불복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거 판결을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상급법원 이거 계단이 높지? 이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거 자 이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항소 이렇게 불러요. 항소. 그다음 항소를 제기하면 이게 상급법원에 올라와 2심법원에 올라와. 근데 2심법원이 또 마지막으로 하는 재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다. 그러면 7일이란 내에 이 7일이라는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다. 7일. 재경기를 요청하는 것은 7일 동안만 재경기를 요청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상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고. 그래 항소 상고 이렇게 항소 상고. 그다음 이거 볼게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3심법원 이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그네가 최종적 판단하면 이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재경기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라 했노? 이런 것들이 결정이라 했죠. 결정. 금방 법원의 중간 재판이 결정이라 했잖아요. 결정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이렇게 불복을 제기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건 상소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 근데 항고에는 보통 항고하고 적시 항고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그냥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이 결정에 대해서 혹 불만 있으면 적시 항고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게 적시 항고. 어떤 결정에 적시 항고 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을 때 적시 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을 때 그때 이 결정에 대해서 난 다투고 싶다. 그때 뭐 보통 항고. 항고라는 게 있어요. 항고에는 다시 보통 항고하고 그다음 적시 항고가 있다고요. 적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항고 법원이요. 항고를 받은 법원이 이제 결정을 또 하겠죠. 이 결정에 대해서 자잘못을 다시 판단해 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 결정, 잘 못됐다 결정할까 아이가? 잘 됐다 결정하면 불복한 사람이 또 불만 있겠지. 뭐가 잘 됐는데? 니도 웃기네. 정말 웃기네. 다시 대법원에 나는 올라갈래. 이거 상소. 근데 이것을 한 번 항고했던 것을 다시 항고하지. 그래서 앞에 뭐가 붙겠노? 항고했던 것을 재차 항고한다. 재항고한다. 재항고는 전부 다 적시 항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고, 재항고라는 게 있는데 이 재항고는 전부 다 적시 항고예요. 재항고는 적시 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를 수가 있대. 그 다음에 이거요. 법관의 재판이 뭐라 했노? 명령이라 했지. 이 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법원의 구성원 한 명이 한 명령이라는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검사나 피고인 뭐 이네들이 불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 법관 소속 법원에다가 불복이. 이 법관이 속한 법원에다가 야 피가 이런 명령을 했는데 나는 뭐 못마땅하다. 나 다투고 싶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준항고 이렇게 부르죠. 준항고. 이것을 준항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이런 표현들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아직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소송 조건입니다. 소송 조건요.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사를 한다는 거요. 우리 공소 내기 제기 전에 하는 거 수사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빗대어 일단 표현을 먼저 해볼게요.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척의 배를 이렇게 건조하는 겁니다. 한 척의 배를 건조하는 게 수사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제 배 건조가 다 끝났다면 이 배를 어떻게 되겠노? 띄워야 되겠죠.
이렇게 띄워야 될까 이거? 프로펠러. 네. 띄워야 될까 이거? 그런데 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뜰까 이거? 선장은 법원이요, 법원. 노군이 있어요. 이 검사하고 피고인이 노군이요, 노군이. 자 이렇게 이 배가 이제 띄우는 게 기소요. 띄우는 게 기소라고, 기소. 자, 이 배를 띄우면 이 배는 어떻게 되겠노? 이제 항해를 해 가겠지. 어디로? 목적지. 목적지가 어디냐면 목적지가 여기. 이 목적지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여기가 목적지인데 검사가 이제 배를 띄우는데 검사가 선주거든요. 배를 만든 사람이거든. 검사가 배를 띄우는데 검사는 이곳을 가려고 했어. 이곳. 그리고 이곳이 최종적 목적지라. 근데 피고인한테는 이곳보다는 이곳이 훨씬 더 안락하거든. 그래서 피고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검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노군 쪽에서. 만약 이 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배는 이렇게 항해를 해서 결국은 이 적정한 항로를 밟아서 그 항해를 할 때는 항로가 있잖아. 자기 가려고 하는 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대로 가야지.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막 들렸다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바로 최단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적정한 항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에 이런 큰 구멍이 나 있다면, 또는 작은 구멍이 나 있다면, 또는 이런 틈이 가 있다면, 금이 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으면 이 목적지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렇겠나? 물이 콸콸 들어오니까 깔아앉아 죽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목적지까지 갈 때는 이런 섬들이 있어요. 섬들이 있어요. 섬들이 있다. 네 개의 섬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섬의 이름이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섬이고, 두 번째 섬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섬이고, 세 번째 섬이 관할위반 판결이라는 섬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섬이 면소 판결이라는 섬입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섬. 이런 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섬들이. 이 배에 이런 하자들이 없으면은 이 배는 유유히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들어갈 건데, 하자가 있으면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이에요. 큰 구멍이 있으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노? 저 뒤에 있는 이 섬에 들어가야 되겠나? 그렇진 않겠지. 바로 코앞에 있는 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큰 구멍. 그 다음 작은 구멍이 있으면 조금 더 항해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여기에 표류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틈이가 있으면 좀 더 항해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섬에 금이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항해할 수 있겠다, 그죠? 물이 찔끔찔끔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섬들을 통칭해서 형식섬 이렇게 부른다. 형식섬, 예, 형식섬. 자, 배가 원전했을 때, 자, 이런 섬요, 유죄, 무죄, 이런 섬을 통칭해서 실체섬 이렇게, 실체섬 이렇게. 그냥 배를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법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공소대기가 적법 유효하고 공소대기가 법대로 되고, 법정에서 검사하고 피고인이 다투기 위한 조건이요. 조건. 검사의 기소가 적법 유효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조건이요. 조건이요. 기소가 적법 유효. 그리고 법정에 다투기 위한 송원, 다툰다는 의미. 검사의 기소가 적법 유효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그런 조건이 불구비 되면요. 불구비.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형식 재판을 종결해버립니다. 만약에 수송 조건이 구비가 되면요. 구비가 되면 그때는 실체 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실체.
그래서 결국은 실체 재판을 합니다. 실체라는 것은 유무죄를 말해요. 유무죄를 심리해서 실체 이퀄 유무죄라고요. 유무죄. 실체 당해 사건의 실체 이퀄 유무죄. 유죄무죄를 실체라고 불러. 간단하게 줄여서. 실체를 심리한다. 즉 유무죄를 심리해서 결국은 실체 재판, 즉 유무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무죄 재판. 이렇게. 이게 법대로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검사하고 피고인이 다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검사의 공소이가 법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겠어요? 법대로 되고, 그리고 검사하고 피고인이 또 다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이게 구비되었을 때 다투는 거예요. 즉 배를 앞으로 계속 몰고 나가는 데, 피고인이 잘 검사를 쳤다면 피고인이 원하는 무죄로 가겠죠. 검사가 잘 쳤다면 검사의 성, 유죄 판결로 가겠죠. 그런데 한참 배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배에 큰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즉 소송 조건 불구비. 작은 구멍요? 소송 조건 불구비. 텀요? 소송 조건 불구비. 금요? 소송 조건 불구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배가 온전하기 위한 조건, 이것을 소송 조건이라 부릅니다. 배가 온전하기 위한 조건. 다르게 바꾸면 큰 구멍, 작은 구멍, 텀금이 없을 조건. 이게 바로 배가 온전하기 위한 조건, 이 말하고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이 구비되면 실체 재판, 불구비되면. 그러면 여기 큰 구멍에 해당되는 하자가 4개가 있어요. 작은 구멍에 해당되는 하자가 6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고, 여기 금에 해당되는 하자가 4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는 그때마다 이 전체 두 문자도 있으니까 제가 따주고 하나씩 복습도 하면서 하나씩 더 해나가고 마지막 종강하는 날에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전부 다 점검하기로 하고, 알겠죠?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2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